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박백민 과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 보시면서 글쎄요,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충분히 드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양 시장의 또 주요 요인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또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데도 또 이유가 있겠죠. 예, 코스닥 시장 전체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뭐 한 주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000선을 깰 만큼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지난주에 방송 출연한 이제 목요일에 오전에 고점을 찍고 고점 대비 1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뭐 시장의 약세 요인이라고 하면은 뭐 일각에서는 홍콩 민주화시의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유독 좀 우리나라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하락의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뭐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중국 경기 관련한 그 화학이나 그런 소재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도 삼성전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주가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딱 샀는데 그 종목이 내일 오를 확률은 지금 현재 약세장이기 때문에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종목 선택에는 더더욱 좀 신중하고 현금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한 그런 지수 전망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고점의 지수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요. 셀트리온 그리고 뭐 3분기 실적도 좋을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컴투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다음 카카오가 출범을 했고요. 통합법인이 이달 14일에 상장하게 되는데 셀트리온을 제치고 새로 이제 코스닥 시가총 1위를 할 다음 카카오 상장과 함께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돌려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은 이제 코스닥 지수로는 560이 지켜줘야 어떤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의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별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한 주간 이 코스닥 이슈를 또 점검해보는 코너를 새로 갖게 됐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의 무료 음원 어플인 밀크 출시로 인해서 음원주가 약세를 보였던 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무료 음원 어플을 내놓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사업 영역이 겹치는 뭐 로엔이나 KT뮤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반등이 나온 또 이유는 밀크를 서비스하는 그런 소리바다 이쪽에 보유 음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원 서비스 월 정액 가격이 뭐 커피 한 잔 가격이다 보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이 밀크를 써보니까 이 무료치고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하지만 뭐 해외 음원 같은 경우는 역시 보유량이 적은 거로 확인을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곡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계약 위반이다. 소리바다 쪽에 해지를 통보하겠다. 10월 10일까지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오늘 부정적이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수급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 로엔이나 KT뮤직 같은 경우는 이틀간 투시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소리바다는 반대로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흐름은 투신이 얼마나 더 사주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어제 다음 카카오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신주는 14일 상장이 되는데요. 이 시가총액 10조 원의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IT 공룡이 드디어 상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이제 5% 상승을 안겨주면서 화답을 했고요. 시장에서 일단은 다음 카카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 다음 카카오 같은 대형 M&A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코스닥에서 이제 다음 카카오 자체의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죠. 예전에 이제 대리점마다 달랐던 보조금을 이제 획일화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데 이 문제는 보조금을 왜 하한은 없는데 상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법 시행으로 굉장히 이제 고객들은 비싼 가격의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뭐 출고가가 95만 7천 원인 갤럭시 노트 4를 살 때 2년 약정으로 7만 원, 월 7만 원 요금을 쓰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년 약정으로 사면은 3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저희는 보조금이 8만 원에서 11만 원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85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제도로 뭐 신규 교체 수요가 일단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뭐 당장 저도 핸드폰을 써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통신사 불법 보조금을 제재하면서 통신사들 영업 정지를 당하다 보니까 국내 수요에 의존하던 펜텍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단톡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도 현재로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코스닥에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어제 대거 하락을 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뭐 어제 또 SM 관련 뉴스인데요. 이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가 SNS에 쓴 글 하나 때문에 SM의 시가총액 700억이 증발했던 그런 소식이 있었죠. 뭐 자신의 의지로 나간 게 아니라 SM에서 방출이 됐다. 이런 걸 밝힌 글이었는데 뭐 소녀시대가 SM에서 워낙 비중이 큰 그룹에서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당장 SM 실적에 영향에 뭐 큰 미치는 그런 요소 아니겠지만 뭐 가뜩이나 뭐 최근 소녀시대 뭐 열애설이다 뭐 말이 많았는데 그룹의 향후 반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사람이 재산이다 보니까요. 이 회사의 주축인 연예인이 사고가 나면은 아니면 사고를 치면은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뭐 국경절을 맞이해서 이제 중국 쇼핑객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의 면세 쇼핑품인 뭐 화장품, 전기밥솥 관련주들이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제품의 제조사라든지 현지에 진출해 있는 그런 회사들의 강세는 당분간 이런 중국인의 쇼핑 입국 시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미 뭐 해마다 중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요. 한국 제품의 선호현상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마지막 질문 드릴까요? 현재 이런 약세장에서는 내일 상승할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 20%를 좀 골라 담아야 될 텐데 말이죠. 좀 이 코스닥 내에서 관심 가질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뭐 종목 중에서 뭐 중국 관련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메일유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이 이제 고급 제품이고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뭐 오죽하면 이제 전기밥솥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중국에서 만든 거는 한국에 팔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제품은 또 중국에 팝니다. 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팔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도 무슨 음식물 파동이 많기 때문에 자국 음식을 신뢰를 못하고 특히 분유 같은 경우는 아기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국보다는 이제 국내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분유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메일유업 주가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 이 흰우유 재고가 2002년 이후로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중국 쪽 원유 수출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세에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박백민 과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 집중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